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화분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화분을 좀 자리 이동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자리 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거리대에서 키우다 보면 화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 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또 정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기다 보면 좀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집에 좀 도와줄 분이 있다 그러면 이 가을 준비, 겨울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화분 배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해가 들어오는 강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해가 아주 많이 드는 곳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해가 좀 덜 듭니다. 그래서 이 봄부터 가을 초입까지는 두들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배치를 하고, 좀 알록달록한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왼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특히 두들레아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약한 성질 때문에 이 강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 화분을 배치를 하게 되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해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해가 덜 들어오는 방향으로 화분을 배치를 해주고요. 이 화분을 수시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줄기가 휘어지는, 해를 따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가 사선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줄기가 길게 성장한 그런 다육이를 놓지는 않고요. 예, 주로 목질화가 된, 나무가 된 그런 나무가 된 그런 다육이 위주로 배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질화가 된 줄기 같은 경우는 잘 이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질화가 덜 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 변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해가 사선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질화가 된 그런 화분을 배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이 해가 덜 들어오는 그런 곳에는 성장하고 있는 식물이 담겨져 있는 화분을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웃자람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거는 해가 덜 들어오는 곳에는 이렇게 창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크게 많은 양의 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만 일반 국민이처럼 이렇게 몸살을 하거나 변형이 오거나 그런 게 덜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이 두들레아를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같은 경우도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민이가 아니라 약간 묵은 다육이들, 나이가 있는 다육이 위주로 이렇게 배치를 해뒀고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해가 아까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랬죠. 겨울에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필요로 한데, 이 파키피덤이라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해가 적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이런 에듈리스나 잎끝이 좀 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해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많이 비추는 곳에 위치를 해두었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름에 폭삭 주저앉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새로운 잎들이 나오고 있죠. 해가 많이 비추는 곳에 두면 이런 무너졌던 곳까지도 이 성장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겨울이 지나면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쪽에 있는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도 해를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겨울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배치를 했고요. 방울복랑금이나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묵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해가 살짝만 강해져도 화려한 단풍이 들기 때문에 또 좋은 자리를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뒤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는 해가 많이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하면 알록달록한 단풍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잎끝이 이렇게 넓은 그런 다육이 위주로 햇살이 강한 곳에 위치를 하면 이런 잎끝이 넓고 둥근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해가 부족하면 웃자람이 아주 심한 그런 다육이들입니다. 이런 비치우리대나 둥근 비치우리대, 상악, 이런 살구미인, 이런 홍매화, 원종 캔디, 줄리아 철화 같은 경우 이렇게 잎끝이
넓고 둥근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면 100% 못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햇살이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주게 되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벌써 줄리아차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 저명간수로 듬뿍 주셔야지 되며, 듬뿍 주셔야 수시로 물을 주면서 발생하는 그런 과습이나 아니면 이런 과습이나 아니면 무름병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다육이들, 밭에 심어져 있는 다육이들을 좀 어느 정도 옮길 예정이고요.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햇살이 약간 부족한 환경에서 키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이고요. 이 립토스 같은 경우도 햇살이 좋은 자리에 두면 이 자생지에서 성장하는 그런 립토스처럼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비추는 그런 환경에 놓으면 얘네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햇살이 덜 들어오는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화분 배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가 근처에 이 겨울에 약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창가에 붙이지 말고 창가에서 살짝 떨어진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창 같은 경우는 냉해에 강한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창가에 좀 가까이 두면 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요.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냉해에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에 배치를 하고 국민이 같이 이렇게 약간 잎이 얇고 이 둥근 그리고 웃자람이 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에 약해서 창가 근처에서 약간 떨어뜨리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해를 많이 보게 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단풍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풍을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하고, 이 화분을 다닥다닥 붙이면 이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공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화분을 다닥다닥 붙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화분을 배치하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화분을 배치하고 나서는 꼭 이 해의 위치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가을과 겨울에 해 위치가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를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화분을 안정적으로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리대에서 화분을 드리는 그런 시기는 11월 한 중순 정도면 아마 화분을 안쪽으로 베란다로 옮기셔야 될 겁니다. 그때 정도 되면 아마 서리가 내릴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리를 맞으면 얘네들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